엄청 추운데 우리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교무회의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회의에 앞서서 오늘도 이제 한림 지식 공유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연사는 우리 사회과학대학의 사회학과의 엄한진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겠지만 엄한진 교수님 프랑스에서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하셨고요. 지금 굉장히 활발한 연구 활동도 하십니다. 연구재단의 중견이나 기타 저술 출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해오시고 또 특별히 우수 도서로 많은 책들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2권이나 이제 선정이 됐고요. 오늘 그 중에 이제 한 권에 관련된 강연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중심부에 진입한 증오 현상 이런 제목으로 엄한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춥네요. 그래서 제가 이 추운 엄혹한 계절에 잘 어울리는 좀 칙칙한 주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박동희 선생님께서 이게 우리나라에 관한 거냐, 뭐 글로벌한 거냐 이랬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도 조금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발표문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제가 중심부에 진입한 증오현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발표문의 제목을 정하는 게 어려웠던 게 이게 뭐 저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그 축적이 별로 많이 안 된 그런 분야여서 아직은 좀 자리가 잘 안 잡혀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후보로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냥 짧게 증오 또는 증오 현상의 ABC, 증오 현상에 대한 편견, 증오하는 인간은 없다, 증오, 뭐 익숙한 현실과 낯선 기재, 뭐 등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발표 내용 크게 익숙해진 현실, 그 다음에 증오의 행위자들, 익숙하지 않은 증오의 기재, 대안적인 시선 이렇게 잡아봤고요. 크게 증오의 현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증오는 완전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 말고 사회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현상이겠죠. 먼저 관련 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씁쓸한 얘기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증오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현상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좀 이슬람과 관련된 그런 건데, 지난 10월 7일이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을 했고, 그것이 뭐 꼭 역사상 유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격렬한 그런 갈등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은 여기도 그림에 사진에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과거에 당했던 그런 절멸, 그런 전략 이런 것들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과 이스라엘의 폭력성 심화, 이 표현은 지금이 아니고 2010년대 10년간 중동 지역의 10대 뉴스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그런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하마스의 어떤 폭력을 초래했고 다시 이스라엘의 그런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파리 테러에 관한 건데, 저거는 저작권 때문에 제가 예전 거를 담아놨는데, 사실은 하마스 공격이 감행된 지 며칠 후인 10월 13일, 올해죠. 10월 13일에 유럽에서는 소위 이슬람 테러리즘으로 간주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고등학교 교사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출신 졸업생인데 무슬림 청년이었고 살해를 당했고,
또 그로부터 며칠 후엔 또 벨기에에서는 튀니지 국적의 그런 남성이 또 자기가 IS 조직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또 다른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 한 10년 전, 뭐 심지어는 20년 전에도 이런 걸 다루긴 했는데 예전에는 주기가 이런 그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한 주기가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9.11 테러 일어나고 뭐 4년 후에, 5년 후에 이랬는데 그것이 점점 주기가 짧아져가지고 한 연 단위로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검색을 해보면 월 단위로 이렇게 게다가 지역도 예전에는 유럽과 중동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프리카 쪽에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 한쪽에 아랍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혐오, 그다음에 뭐 유대인 혐오, 반서구, 반아랍, 반미까지 이 슬라이드를 보면 아랍인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싸운 것 같은 그런 이제 인상을 주는데 한국인들도 역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나 국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회에 존재하는 또는 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증오의 정서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미디어의 선정성 같은 건 이제 고려해야겠지만 그래도 사건이 어떤 경각심을 불러 심어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증오 현상을 이렇게 부채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건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개인 간에도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뭐 뺨을 때린다든지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중요성도 우리가 이제 증오 현상 관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강한 증오의 물결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제 꽤 됐죠. 10년 전,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프랑스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그런 입법 과정에서 프랑스 사회가 정말로 둘로 쪼개지는 그런 양상을 마치 드레피스 사건 못지않은 그런 파장을 일으켰는데 한 세대 전만 해도 대략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 뭐 이런 것들이 사회 갈등의 주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단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대립하는 그런 정체성 싸움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사회의 주류에 진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정치에서 극우파의 존재가 더 이상 좀 낯설지 않고 증오 범죄가 사회 갈등의 주된 양상으로 보여지고 혐오 현상이 일상에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현실이 제가 증오의 주류화라는 표현을 쓰게 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젠더 갈등 또는 다양한 성이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을 둘러싼 그런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럽, 미국 이런 선진국들 포함해서 그 밖에 뭐 인종, 민족, 종교를 둘러싼 그런 영역에서의 갈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증오의 행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증오와 관련된 용어들을 모아봤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증오보다는 여기도 그렇지만 혐오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오와 혐오의 차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차이가 같은 뭐 영어 단어 헤이트나 이런 단어를 이제 달리 번역을 해서 혼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조금 한국어로서는 적어도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혐오보다는 증오가 더 강한 어떤 적대감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혐오는 좀 이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증오라는 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뭐 인종이든 성이든 뭐 좀 계급이든 이런 면에서 그런 차이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서는 뭐 그런 엄밀한 차이점보다는
예를 들어 서구에 대한 증오 또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증오, 적대감 이런 것들은 혐오보다는 증오가 더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증오가 좀 더 좀 포괄적인 그리고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오의 어떤 정체에 관한 건데요. 이놈이 어떤 거냐? 여러 가지 점을 좀 적어왔는데 그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증오는 개인적인 어떤 경험보다는 사회가 제공한 학습을 통해서 제공한 그런 어떤 이미지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요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집요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오라는 현상이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자기애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설적인 건데요. 일종의 증오가 사랑의 뒷면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나 또는 자기와 가까운 자기를 닮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굉장히 그거와는 정반대의 야수의 모습을 동반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오는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그런 물리적인 실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어떤 모습, 좀 나와는 다른 낯선 모습이라든지 또는 채취, 그다음에 억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증오는 일반적인 생각하는 것과 달리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쩌어쩌해서 그들이 가진 속성이라기보다는 증오를 품는 그런 당사자가 겪는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이 표현된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오의 대상을 몇 가지로 제가 지금 표현을 해봤는데 자신과 다른 정체성 또는 다른 견해를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결여되어 있다라고 실제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생각하는 이들로 향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이들을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의 뭐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 같은 그런 좀 막연한 점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물리학이나 이런데 원자라는 게 되게 매우 다양한 물체에 존재를 하지만 그 원자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듯이 다양한 시대나 사회 또는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증오 현상이 지닌 공통된 요소들을 추출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멀리 있는 이질적인 어떤 존재보다도 아주 가까이 있는 또 비슷한 이들을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앙숙으로 보이는 그 유럽과 중동은 지중해를 사이에 둔 그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현해탄을 사이에 둔 한일 관계처럼 이슬람과 기독교, 또 이슬람과 유대교, 뭐 기독교와 이슬람, 이거는 세계 어떤 종교들 간의 관계보다도 가까운 형제 종교죠.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조선족, 우리 국제 이주민 중에 아마 가장 좀 예민한 그런 집단일 텐데, 이들도 가장 가까운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집단이고요. 중국이나 북한, 일본에 대한 적대감, 이것도 매우 가까운 이들로 향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아파, 순위파 이런 것도 같은 종교 내의 분파들이죠. 그리고 극우파의 주된 테러 대상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나 이주민들이 아니라 자국의 어떤 외국인들의 우호적인 남들한테 잘해주는 자국의 그런 정권으로 향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랍인들은 기독교인들이나 서구 유럽인들 못지않게 자국 내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서구화된 어떤 아랍인들을 누구보다도 증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도 그렇죠. 바로 곁에 있는 존재들이죠.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가까이 있는 어떤 서구, 비서구 또는 가까이 다가오는 비서구, 이주민의 형태든 또는 자신들을 따라잡으려는 어떤 비서구라든지 그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경멸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소개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부각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증오, 이런 증오 범죄 이런 것들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기사인데요. 고양이를 죽이고는 이제 내가 힘들어서 죽였다. 그래서 이제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고양이가 또 동물이기도 하고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생양을 자꾸 찾게 되고 희생양에게 보복을 하는 이유는 그 원인, 자신을 분노하게 되는 원인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또는 뭐 알 수 없거나 또는 안다고 쳐도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가능한 보복 가능한 적을 상정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오의 대상 못지않게 누가 증오를 품거나 표출하는가 하는 것들도 되게 관심거리고 대중적인 관심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표현들이죠. 외로운 늑대, 뭐 작은 백인, 작은 나치, 사이코패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이제 인종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등하거나 위험한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정해져 있다. 특정 별개의 종으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증오의 어떤 주체,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뭔가 그렇게 우리와 구분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증오는 따지고 보면은 개인이 만든 그런 감정이 아니고 사회가 주입하거나 또는 사회 속에서 형성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회 증오를 만드는 어떤 사회 구조, 사회 분위기라는 것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접근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 책에 있는 건데요. 증오는 우리 모두를 위한 향한 공격이다.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혐오에 동원되는 여러 잣대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 될까 두려움에 떤다. 혐오가 두려운 이들이 다른 한편에서는 동성애로 인해 나라가 걱정된다고 이주민을 생각하면서 불쾌해하고 달라진 여성들의 모습이 마땅치 않고 장애인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노숙자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일단 자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증오를 가지는 사람과 증오의 대상이 생각보다 이렇게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집단의 두 가지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증오의 주체가 곧 혁명의 주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고 하나는 좀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둘 다 어떤 사회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환 가능하다. 증오로 표현된 것들이 혁신이나 혁명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추동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증오의 기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시작이 있는 증오 이런 표현을 이제 썼는데 증오에 대한 붙달아붙는 수식어 중에는 해묵은 이런 표현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해묵은. 그러나 실제 증오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몇 해 되지 않은 그런 해묵지 않은 새로운 현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슬람 혐오 또 그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테러리즘이라는 것도 9.11 테러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혐오증이나 또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것들이 등장한 것은
지금 우리가 거기 푹 젖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우리 사회의 어떤 본질같이 느껴지지만은 불과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진 현상입니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10여 년 후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증오나 혐오 현상은 아무래도 좀 강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방어적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역설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강자의 힘이 왕성해질 때 그것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약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페미사이드 뭐 여성들을 연쇄살인을 한다든지 여성 혐오 사례가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한 때는 여성운동 또는 인권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백인 남성들이 가진 좀 과도했던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이 좀 타격을 입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반감이 나타난 것도 조금은 과도해 보였던 그런 다문화에 대한 열광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극우파가 이렇게 부상을 했던 것은 세계화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유럽의 지위, 그다음에 어쨌든 유럽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매우 공격적으로 보이는 증오 현상이 사실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이런 증오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잔인한 공격이라는 점에는 뭐 틀림이 없죠. 근데 스페인의 이제 한 학자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적대적 감염을 가난 혐오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단지 외국인이어서가 아니고 외국인인데 가난하고 힘이 없어 보여서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는 뭐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래도 조금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강자가 군림을 할 때도 보이지 않는 지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자만 나서서 뭐 데모하고 뭐 이랬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증오 현상에서는 그런 강자가 자신의 어떤 민낯, 자신의 우월함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월한 자가 지녀야 될 어떤 겸양, 조심성 이런 것들을 내팽개진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자가 위험하고 강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인종주의 이론에서 나온 것들인데 증오 역시 그런 구분에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과 이분법이 증오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것들을 매우 다르게 그리고 그래서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분절, 분리, 배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인종 질서와 같이 더 낮고 더 뭐 모자란 그런 순서대로 서열이 매겨지는 그런 이제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르는 뭐 여러 곳에 있죠. 해상에도 있고 그런 장벽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나 증오는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흑백 분리 제도 이런 사회적인 분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처럼 이제 공간적인 분리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점들을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아주 당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증오를 품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증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성, 남성, 동성애자 또는 뭐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뭐 황당한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회가 이런 감정을 만들고 우리가 그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다양성, 관용과 같이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런 생각들이 생각보다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방해하는 현실의 힘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편견, 제가 이 편견 때문이라는 이데올로기라고 했는데 편견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런 주제에 등장을 하는데 편견 이상의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편견이 문제가 아니라 편견에 생명을 주는 현실의 힘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증오는 다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수평적인 차이, 서로 다른 그런 존재들의 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힘이 작용하는 그런 수직적인 그런 이제 사안이기도 합니다. 패배자를 양산하는 사회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2011년인가요? 노르웨이,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노르웨이에서 70여 명의 그런 희생자가 났던 테러의 주범을 변호했던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패배자를 양산하는 사회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래서 증오로 사회가 위험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편견을 깨는 그런 의식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패배자를 양산하는 적나라한 사회 시스템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노르웨이보다는 아마 한국에 더 적합한 그런 이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연구를 접으려고 그러는데 소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막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오늘 발표에서 다루었던 그 증오 현상에 관한 책 한 권이 더 지금 준비 중이고요. 사람들이 이질적인 어떤 타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랍, 중동, 이슬람 세계가 우리와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이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짧은 글들의 모음집 같은 것들이 지금 출간 준비 중이고요. 이런 작업이 끝나면은 그 식민 지배 또 서구화를 같이 겪었던 그런 공통점이 상당한 아랍 세계의 알제리와 우리 한국의 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10여 년 된 저의 첫 책이었는데 다문화 사회론이라는 책을 좀 개정을 하거나 다른 책을 쓸 계획을 이게 논문 쓰는 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쉬운 책으로 어떻게 좀 승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칙칙한 얘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